이 평발인 사람들이 무지해반증에 좀 걸릴 확률이 높다. 무지해반이 네,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 토크 나닥의 MC 나눌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의 관절 주치 나기태 부원장입니다. 부원장님, 네. 제가 사실 매번 뵙고 싶었지만 오늘은 특히 더 뵙고 싶었어요. 정말. 네. 아니 제가 샤워를 할 때마다 네. 다리 쪽을 씻을 때 보면 제 엄지발가락이 네. 새끼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. 그거 무지해반증인데? 네, 그래서 오늘은 무지해반증에 대해서 유익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무지해반증이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무지해반증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발이 있다고 하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밀고 나가는 증상이에요.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발 안쪽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요. 이런 것 때문에 발 전체적으로 체중 부하할 때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발에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병입니다. 사진을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좀 1단계 좀 그냥 타고나기를 그렇다고 볼 수 있죠. 이제 심하거나 그러진 않네요. 그럼 1단계만 가지고는 무지해반증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네요. 통증이 정말 무지해반증 통증이 맞더라도 저 정도면은 보존적 치료로 운동화를 신고 그 다음 편안한 신발을 신고 테이핑까지도 그 정도로 치료를 먼저 권장을 해드리죠. 사실 저는 저 1단계 정도여서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와, 저 4단계는 정말 심하네요. 4단계 정도 되면 두 번째 발가락, 세 번째 발가락도 안 좋잖아요. 저렇게 발가락이 다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발가락까지 같이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가 훨씬 힘들어요. 그리고 재발 가능성도 높아져요. 그러면 이 무지해반증은 좀 어떻게 검사를 하나요? 무지해반증 기본 검사는 일단 눈으로 보고 시진을 한 다음에 엑스레이를 체중 부하해서 찍어야 돼요. 그냥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제대로 각도가 안 나오고요. 서서 찍어서 각도를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. 중족 지간 각도와 그 다음에 무지예방 각도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측정을 해서 그 각도가 어느 기준점 이상이 된다면 무지예반증으로 진단을 하고, 중요한 거는 무지예반 모양만으로 치료하지 않아요. 무지예반증은 증상이 있어요. 특히나 통증이 있거나 걸을 때 어디가 불편할 경우에 그때 수술을 하는 겁니다. 네, 그럼 무지해반증의 치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건 통증이네요. 통증이죠. 통증. 변형과 통증.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면서 상대적으로 안쪽이 돌출되잖아요. 이 돌출된 부분이 우리가 신발을 신으면 신발이랑 부딪혀서 아픈 경우가 많고, 그 다음 두 번째, 세 번째 발가락 그 밑에 딱딱한 굳은 살이 배겨서 아픈 분들이 있어요. 이게 무지해반 증상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증상이랑 무지해반 각도가 같이 있을 경우에도 무지해반 치료를 해줘야 돼요. 이게 도대체 이 무지해반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?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,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힐도 신어야 되고 이쁜 신발 신어야 되잖아요. 그런 신발들이 사실 발 쪽에 건강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. 그래서 그런 하이힐 등의 앞 볼이 좁은 신발, 이런 것들은 무지해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많이 널리 알려져 있죠. 제가 또 걱정돼가지고 많이 찾아봤다고 했잖아요. 네네. 이 평발인 사람들이 무지해반증에 좀 걸릴 확률이 높다. 무지해반이 평발이랑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지만 평발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무지해반증이 잘 생긴다? 이건 아니에요. 발이라는 데가 되게 균형이 중요해요. 계속적으로 체중을 받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균형이 깨지게 되면 아무래도 통증이 잘 생기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, 무지해반증이 평발과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원인은 아니다,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제가 또 찾아본 게 교정기가 되게 많더라고요. 많죠. 네. 상업적으로도 많이 팔기도 하고. 네. 그래서 이 교정기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? 초기 같은 경우에는 증상 완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. 중기에도 증상 완화 효과는 있어요. 예방은 아니에요, 예방. 테이핑도 마찬가지고요.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휘니까 그걸 테이핑으로 좀 고정을 해준다.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, 그 다음에 발가락 사이에 끼우는 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. 그것도 분명히 도움이 돼요. 그런 걸 사용하셔도 되는데 안타깝지만 예방은 안 된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무지해반증의 근본적인 치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증상이 심한 분들은 수술을 해야죠. 수술을 해야 되는데 초기에 당연히 할 필요는 없고요. 그냥 증상을 이렇게 보존적 치료를 해서 좋아지면은 좀 지켜보셔도 되고, 어느 정도의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무지해반증이다 그러시면은 적절한 시기에 의사랑 상의를 해서 수술적으로 교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전에 1번부터 4번까지 사진이 있었잖아요.
3번 정도에서 하시는 게 좋죠. 3번이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통증이 있을 때, 불편함이 있을 때, 그게 저희 무지해반 증상이 맞을 때 수술하는 게 맞죠. 자, 그럼 오늘은 저희 나기태부 원장님을 모시고 무지해반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. 일단 저의 좀 걱정이 조금 가셨어요. 아, 괜찮으실 거예요. 네, 아직 1단계고, 네, 아직 제가 좀 더 한 2단계, 3단계쯤 되면 제가 보호자님 찾아갈게요. 그 전에 우리 예방을 충분히 신발을 아. 편안한 걸 신으셔서 예방하실 수 있죠. 네, 그럼 혹시 무지해반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.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거죠? 아, 그럼요. 네, 그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 건강하세요.